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장중 기준에 간단하게 할게요. 뭐 매번 간단하게 합니다라고 하고도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9일자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에 11시 30분 기준이고 5월 6월 포트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40% 이걸 이제 단계별로 줄인다. 그리고 지금 상황의 기준이라면은 뭐 그것도 또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30% 이렇게 해서 비중을 삼성전자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를 꼭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유지할 거고, 월말 기준에 요 세 종목에 대해서 갈등을 할 건데 KB금융은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한국전력의 지금 수급이나 거래 대금 감안했을 때 일단은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뭐 예를 든다면 HD 현대일렉을 넣을지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를 다시 넣을지 뭐 그런 기준으로 고민을 할 거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외에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반등은 나왔는데 고점 24만 원대 돌파 그 기준에 있어서의 거래 대금 수급은 조금 못 미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는 그렇게 일부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 뭐 항상 기준 똑같습니다. 거래가 떠지고 강세를 띄어서 슈팅이 나와줄 때의 편입 기준과 거래가 둔화되고 저점이 형성되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가격 메리트 부각될 때 돌려지는 흐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메리트가 있는 쪽은 KB금융과 한국전력은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뭐 당연히 현대차의 저평가 기준도 있지만 신고가 찍고 거긴 눌림 폭이고, KB금융도 뭐 신고가 찍고에 눌림 폭이지만 뭐 수급 범위 이쪽도 계속 뭐 유지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론은 8만 원 미만에서의 KB금융의 가격 메리트, 또 고점 찍고 현대차 기준에 단기적으로 고점 빵 찍고 26만 원이 이탈되는 공방이다. 그것에 대한 또 메리트.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뭐 1% 돌리지 않더라도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슈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뭐 시초가 대비해서 위쪽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좀 잡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일단 오늘 주력주 기준에서는 8만 원 미만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어느 가격에서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 미만의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다. 그 기준에서도 이제 뭐 저점 찍고 1% 되돌리는 흐름을 좀 설정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놓을 거예요.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지금 여전히 8만 원 돌파를 못하고 7만 6천 뭐 800원 900원 공방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유지인 거죠. 단문 문자가 와도 뭐 유지하시라고 발송하는 문자가 되는 거고, 비중이 없으신 분들도 신규 가입하신 분들 채우셔야 된다라는 설정 범위가 됩니다. 시장 등락률 수준의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논하는 뭐 삼성전자가 이렇고 저렇고 엔비디아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종속 관계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이제 뭐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 갑이면 갑일 수도 있는 그런 기준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엔비디아를 뭐 하늘처럼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단문 문자도 하이닉스도 이제 요거 좀 수정해 놔야 되겠네요. 40%로 이제 슬슬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슬슬 조절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도 뭐 오늘 기준에서 시초가 대비해서 쭉 미끄러졌고 저점 대비 20만 1,500원 대비해서 이제 소폭 가격 반발력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20만 3천 원에 매수사인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1% 돌려놓은 이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만 7,500원의 매수사인을 잡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20만 3천 원에
매수 기준을 설정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자동차, 현대차 매수 사인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단 현대차도 VIP 방과 VVIP 방에만 문자를 보낼게요. 총 4군데 보내고 있죠, 우리가. 전체 문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료방이 4군데인데 그 중에 VIP, VVIP 방 설정을 해서 발송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조금 전에 이제 문자 나갔는데 27만 7천 원 고점 찍고 나서야 그 눌림폭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KB금융 쪽의 기준도 지금 8만 원 미만에서는 뭐 어느 가격에서든 편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 없이 저점에서 일부러 돌렸는데 일단 뭐 삼성 하이닉스 매수가 나갔고 밀리더라도 걱정 마세요. 주력주로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비중 조절만 합니다. 현대차 27만 7,5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실질적인 신고가 찍고 거기서부터 뭐 18,000원이나 밀려 내려왔어요. 굉장히 크게 밀린 겁니다만 최고점 찍고 나서의 눌림폭이죠. 비중 제한적이신 분들 편입 설정 범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국전력의 기준도 얘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공격적 매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전략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빼고 요 밑에 단계, 우리 밑에 이제 한미반도체, LG전자, 이수배터리스, 주성엔지니어링, 알테오젠, APR, 뭐 HL 만도, BH 오늘 그렇게 해서 BH는 2%짜리로 설정을 잡아놨는데 한 단 밑으로 이제 내려놓더라도 일단 주력 비중에서는 일단 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작년부터 올 4월까지 갖고 왔던 한미반도체까지도 5월달 주력에서는 빼놨잖아요. 빼놓고 오히려 이제 슈팅이 나올 때 강도 있게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또 17만 원까지도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요 안에 없어도 충분하게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이제 뭐 주력에 5%를 넣을까 아니면 조절할까는 말일날 설정하고 넣고 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준에 기아하고 현대가해간에 동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밀려 있는데 지금 2%대에서 조금 뭐 낙폭은 축소하고는 있습니다만 짜증스럽죠. 기아도 편입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신고가 앞에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17만 3,400원까지 올라왔고 17만 2천원까지 라이브 방송에서는 17만 1,500원 정도 추가 매수안을 드렸고 그리고 유지 비중 없으신 분들은 5%까지는 채우실 수 있는 범위로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전력주들처럼 차익 실현을 좀 고민은 하는데 얘가 가장 최근에 슈팅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형성하고 지금 눌림폭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2차전 전력주들처럼 차익 실현 범위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유지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사이는 5만 500원에 나갔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LG전자도 좀 높게 따라 붙었는데 일단 멈춰 있다가 뭐 수급이 이제 정체예요. 근데 이게 어제처럼 크게 변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제처럼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어제 10만 4천 원부터 들어갔던 물량, 오늘은 오히려 11만 3천 원에 들어간 물량은 손절이 되더라도 거래가 둔화되면은 거래 둔화된다고 무조건 밑으로 던질 일은 없죠. 거래가 둔화되면서 움직임 나온다면은 그러면 뭐 기존의 엔소프트 같은 종목도 수익 냈다가 거래가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세 매매 할 수 있더라도 일단 뭐 정리합시다. 기준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LG전자도 대처를 할 겁니다. 뭐 주력으로 넣을 게 아니라면은 아쉽더라도 거래 둔화되면은 빼내는 걸로.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어요. 얘도. 그 매수 사인을 들이진 못해. 기존에 있는 물량만 갖고 있고 이제 간헐적으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변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오히려 또 매수 강도를 드리는데, 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 차익 실현 범위를 많이 놓치시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대처할지 어렵다 하시면 무조건 질문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변동성 매매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지금. 그럼 거래대금 가장 작은 종목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걔는 오늘 움직여봐야 움직임 폭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는 애는. 많이 움직여봐야 2, 3%. 엄청난 뭐 어떤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 없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준도 일단 유지. 최소 금요일까지 유지. 다만 이제 비중이 5%예요. 방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메타방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든 뭐 메타방은 메타방대로 전략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하지 마시고, 메타방 이외에 일반 회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기존에 갖고 오셨던 물량, 또 한 번은 이제 신규 편입 물량. 근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뭐 비중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알테오젠 최악의 경우에 뭐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5%에서도 조절을 할 건데, 비중 높으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분은 10만 원에 사셨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신 거고, 한 분께서는 이번에 19만 2천 원 정도에 사셨단 말이에요. 손실이 일부 있으신데 금요일 이후까지도 놓고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은 어찌됐든 그 비중 많으신 분들은 툭 건드려서 슈팅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뭐 아까 비중이 높으신 분 말씀드렸는데 뭐 조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만 2천 원 위쪽,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 위쪽에서는 비중을 엄청난 센 슈팅이 나온다 할지라도 줄이세요. 많이 줄이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뭐 10만 원부터 갖고 오셨던 분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죠? 수익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뭐 가져갈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엔 갖고 계신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 딱 두 분이 지금은 결국 이탈하셨죠. 아니 8억 계좌 가지고 신용 조금 쓰신 다음에 그게 24억인가 됐단 말이에요.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강연에 막 맨날 몇 번씩, 그때 분기 한 번씩 강연했으니까 오셔가지고 나 좀 살려줘, 윤 대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던 우리 삼포 선생님께서 그 엄청난 수익을 내시고도 결국은 중간중간에 윤종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 24일날 매도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24일날 매도 사인 내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홀딩스 매매는 안 했는데 걔가 24일날 너무 오버슈팅이 과하고 고점 대비 장중 10% 밀렸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얘는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차익 실현했다고. 하루 보름 만에 50%가 더 올랐죠. 하루 보름이 아니라 하루 반나절 만에. 패닉이 오지 사실. 근데 이런 오버슈팅은 저도 처음 봐요.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 5조짜리를 24일날 상한가, 25일날 추가 폭등, 26일날 또 상한가 찍으면서 3일 만에 더블이 나버렸어. 5조짜리가 9조까지 올라. 야, 그런 슈팅 처음 봐요 진짜. 그거는 이제 꼬리 달리는 순간 죽는 거지. 그건 기본 사실이잖아. 근데 저자락에서 뭐 대표적인 나머지 또 뭐 오늘처럼 LS 일렉트릭이 뭐 손절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심한 경우는 손실이 크게 된 상태에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신뢰도가 조금씩 이제 결여될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포스코 퓨처엔 같은 종목을 우리가 22년도 10월 9월에 들어가서 그 전에는 에코프로를 갖고 있었죠. 그 9월에 잘 이동해서 11월까지 수익 내고 비중 20%에서 5%까지 줄이고, 그리고 1월 달에 26일 날 또 20%로 또 확장하고, 남들처럼 우왕좌왕하고 끝자락에 막 매수 몰빵하고 그렇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으면은 끝까지 그 기준을 쫓아오셔야 되는데, 결국은
저걸 못 지키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차피 뭐 평균 단가가 뭐 25만 원, 26만 원, 30만 원이 안 되는데 왜? 이거 17만 원대 20%를 확대한 거니까 1월 달에 17만 6,500원 저점 찍고 요 정확히 1월 26일이잖아요. 이때 20%를 확대했잖아. 그리고 가지고 온 물량이다 보니까 에이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해버리셨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고점 대비 여전히 63% 빠져 있죠. 얘보다 이제 에코프로는 더 하고, 에코프로 BM 더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HLB 같은 경우, HLB는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성공이 된 거지. 최고점은 놓쳤지, 최고점. 그렇더라도 결국은 이런 그 말 같지도 않은 현상까지 형성돼 있잖아요. 뭐 지금 주가 찔끔 돌리면 뭐해? 우리 10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4만 8천 원에 사서 어제 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 어떤 종목에서든 수익이 뭐 누적 수익이 쌓여 있다고 해서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5만 원, 6만 원대에 샀다고 해서 5만 원, 6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가지고 가고 뭐 대천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알테오젠의 경우도 일단은 뭐 10만 원에 편입하셔서 엄청난 수익이 있으시다고 해도 난 끝까지 갖고 갈 거야. 100만 원 볼 거야. 이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또 앞으로의 기준에서 거래소 이전 상장의 에코프로 BM하고 HLB가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기간 수급이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지금 뭐 단기 수급 일부 확정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블록딜 성공한 것도 그거는 호재예요, 사실. 22만 5,500원 찍고 밀릴 때 블록딜 성공했습니다. 그건 박수 쳐줘야지. 블록딜 이야기 나오고 주가 밀렸다고 해서 그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물량을 그 오버행 이슈죠. 그 물량이 계속 지금 있는 거잖아. 그 물량을 벌써 이미 해먹었다. 그러면 뒷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록딜 가격이 19만 원이었어. 예를 들면 그 19만 원에 분명히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18만 원에 다 팔았어. 그럼 뒷돈 받은 거지 뭐. 야, 내가 정리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 네가 19만 원을 받아간 것처럼 하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1,000억 줬다고 치면 내가 한 200억 뒤로 턴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알아서 네가 소진시켜. 그럼 불법이지. 소형 잡주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알테오젠의 부분은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한미반도체나 HD 현대일렉이나 이런 종목 설명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잖아요. 그 하여간에 비중 조절 꼭 잘 하십시오. 그리고 메타방에서는 어차피 이번 그 2기 때든 3기, 뭐 3기는 운영할지 안 할지 몰라. 너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는 표현 죄송스럽고, 좀 힘들어요. 그냥 제 돈이면 제가 그냥 알아서 하고 저도 할 텐데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그 메타방에서 앞으로 계속 볼 종목군들의 기준은 현재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뭐 10조 전후 수준의 알테오젠 우선순위로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에서 우선순위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G전자 뭐 요 정도,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HLB 요 정도 10조 이상짜리에서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의 종목으로는 뭐 예를 들면 LS일렉트릭, 뭐 대한전선 뭐 이런 쪽으로 볼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해석을 하시고, 또 종목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전략에 앞서서 이제 뭐 BH 쪽을 녹화를 뜨다 보니까 전력주들 차익 실현 잘 해놓고 저점에서 돌릴 때 재편입을 못 해드렸어요. 전력주 차익 실현이 우리 끝내고 나갑시다. 이건 큰일 나요. 이게 최종점이야. 끝났어. 그거 아니잖아요. 응? 다시 편입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BH 부분에 2% 1조 미만짜리 거의 1년 만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이제 한번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굳이 1조 미만짜리를 뭐 들여다볼 흐름이 아니에요. 뭐 10조 이상짜리에서 저렇게 한미반도체 16조짜리에 5% 저런 가벼움이 있는데 3거래일 만에 15%, 또 10조를 넘긴 HD 현대일렉트릭
2거래일 만에 20%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굳이.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이렇게 돼 있고 이제 APR하고 HL 만도의 경우도 일단 고민을 할 거예요. 거래대금이 원체 이제 제한적이라. 그런데 거래대금이 없는데 보고 있는 게 지금 주성, APL, 그다음에 HL 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날 뭐 꼬리 달리거나 했을 때 정점 인식이 잡힐 때 그때 이제 좀 움직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놓고 보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없는 쪽을 조금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설정의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력주들의 경우에서는 지금 사실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38만 주예요. 130만 주 거래가 터졌다가 그다음 120, 그다음 50, 38만 주로 이 거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해요. 슈팅이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터지던가, 거래가 터지면 대부분이 이제 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형주들은 이슈가 불거질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띄운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정체 상태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의 변동성. 대략 그 욕심이 나는 가격의 기준은 저가 찍고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에 29만 5천 원. 지금 따라가는 거는 거래가 좀 아쉽다. 요 정도. 여기서 계속 질끔질끔 올라가고 뭐 고점 계속 높여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더 윗가격 31만 4천 원 오늘이라도 뚫고 올라가면 뭐 따라 붙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손바뀜은 뚜렷하게 있어요. JP모건은 팔고 KB 증권 쪽은 사고, 신한은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수급 손바뀜이 좀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29만 1,000원 대비해서 뭐 1%, 29만 7천원 정도면 되겠네요. 2% 등락범위라고 치면 29만 7천원, 6천원 거기서부터 다시 두 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0만 원도 잘 돌려놨기 때문에 30만 원도 상관없는데 앞서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차익 실현합시다. 뭐 누적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 일단은 한번 덜어내고 대처해도 무리 없겠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린 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23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들어간 물량 아쉽게도 손절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재룡전기는 7만 6천 원. 걔도 이제 지금 뭐 훅 하고 밀려서 7만 2,500원까지 눌린 다음에 돌린 건데 재룡전기도 HD 현대 일렉 편입하고 그 다음에 LS 일렉 편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룡전기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개별적으로는 뭐 거래 터지고 수급 변화 있고 그러면 뭐 들어가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29만 5천 원 이탈되면 이제 정리합시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밀렸고, 그러니까 좀 지금 기준에서 뭐 굳이 29만 5천 원에 얘는 차익 실현인 거죠. 마지막에 30만 원대 물량도 있긴 하다. 근데 그 물량은 이제 뭐 소진시킨 거라고 한다면, 차분히 보자고 재편입을 29만 7천 원에 할지, 30만 원에 할지 아니면 다시 좀 밀끌어져 내려가서 밑에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주 일단은 현금화해놓은 부분에 대한 조금 차분함 그리고 미국장에서 일단은 뭐 미국장 못됐어요. 미국장 내에서도 엔비디아만 가는 나쁜 장 엔비디아만 사면 되잖아. 우리나라 장도 못됐어요. AI만 가고 전력주만 가고 AI하고 전력주만 사면 되잖아. 주가 좀 밀리거나 눌리면 그때 한 발짝 뒤에서 보더라도 됐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전략은 이렇게 꾸미고 오늘 조금 적극성을 띄고 들여다볼 종목은 한미반도체 부분에 지금 이미 17만 원, 17만 2천 원의 매수세를 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뭐 문자 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지금 20만 주 들어와 있는데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도 분명히 뭐 기관 쪽이나 다 있을 거예요 물량들이. 근데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수급을 좀 우리가 기준 잡는 거는 외국인들 위주로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은 외국인들 위주의 수급이고 그래서 대략 뭐 0.5%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일단은 어찌됐건 올라와 있으니까 신고가를 계속 냈으니까 수급 들어오면서. 근데 들어온 수급이 1%뿐이 안 돼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 이제 뭐 0.2 들어오는 걸로 추정은 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움직인 탄력이 대략적으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5% 정도 되면은 작지는 않잖아요, 변동률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50만 주 정도만 들어오면은 뭐 어떤 가격에서든 나도 뭐 공격적 성향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비중만 잘 맞추세요. 5% 설정해 드리고 있는 거고, 나는 조금 더 매매가 원활해 하시면 뭐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일단은 거래 대금이 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비중을 뭐 개별적으로 조금 더 늘리신다면 그 정도 범위에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만 미워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원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 거래가 많이 둔화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둔화돼 있는 거래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좀 설정해서 놓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뭐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BH가 잘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지수가 지금 계속 밀려요. 지수가 삼성전자가 1%대 밀리고 하이닉스도 약법으로 반전이 됐고 자동차 완성차가 너무 밀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2위, 4위, 6위가 밀려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위, 2위, 4위, 6위. 거기에 이제 LG엔솔 2.92% 분명히 예견해 드렸죠. 응? 힘겨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현대차가 3위로 올라와도 이상할 거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기아가 6인데 5위까지 올라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4위까지 올라와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다 좀 조정이 있어요. 전체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였고 말 그대로 엔비디아만 강세를 띈 거고, 엔비디아 강세에 앞서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도 뭐 IT 강세가 일단 있었고, 그 중에 그러니까 굳이 한미반도체 이외의 그 IT 종목군들을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본다면은 이수베타시스 정도,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누적 수급이 좋은 그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 좋다고 얘기해놓고 한미반도체사.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지. 하이닉스 좋다고 얘기해놓고 한미반도체도 좋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엉뚱한 종목사. 엉뚱한 종목. 우리도 한 번씩 들어가는 종목. 그냥 변동 나와서 한번 튕치고 움직였으니까 한번 보는 종목.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겠어요. 무지하게 와요.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연락을 했든 뭐를 했든. 뭐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느 거였지? 그저 IT 종목 중에서 어떤 특화되어 있는 기준이든 뭐든 그 회사 이오테크닉스 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끝내준다고. 얘 분명히 더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분명히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고점 대비 지금 25% 빠졌죠. 얘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야. 증권사 보고서 그냥 끝내줘요. 좋아요. 근데 누구도 안 사. 정체야. 그럼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을 주든가.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랑 비슷한 그 흐름이 나왔던 게 한미반도체였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 이상 더 무너져 내리든가. 그죠? 수급도 얘도 안 좋아. 이오테크닉스처럼. 근데 수급이 재차 유입되면서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얘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된다. 이오테크닉스처럼 거래가 둔화되고 움직임이 둔화되면 걔가 지금 25% 빠져 있거든요. 고점 대비. 그럼 들여다볼만 해. 그런데 문제는 얘처럼 거래가 그러면 터졌다 하는 시점에 7천억, 8천억씩 터져줘야 되는데 이오테크닉스는 거래가 터졌다 해봐야 개뿔 거래대금이 안 나오거든. 그럼 뭐를 의존하냐고. 의존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응? 저평가냐, 저평가는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크게 실패하시는 경우가 그거라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냅두고 한미반도체 봐. 한미반도체 냅두고 이오테크닉스 봐. 이오테크닉스면 그나마 좀 낫죠. 이오테크닉스 냅두고 더 시가총액 낮은 거 본다고.
옆에서 꼬시니까 템버거 헛소리 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그 우리 VIP 방에서는 질문이 자주 나와요. 일진전기 개장 초에 사도 되냐고. 아니요. HD 현대일렉트릭 내용이고 뭐고 그럼 증권사 애널이 분석해 놓은 거고, 결론은 시가총액 규모나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거든요. 우리 기준에서는 전력주, 전선주 다 통합해서 HD 현대일렉, 그 다음에 LS일렉, 그 다음이 대한전선, 그 다음이 계룡전기, 일진전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원전선 보고 있지. 시가총액 2천억짜리. 밀리면 막 정신 못 차리는 종목. 안 된다고. 응?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점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력 포트 먼저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 설정하시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게 이제 뭐 오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수익 범위들이 꿈의 수익이 아니에요. 내 계좌 수익 40% 60% 이런 수익 범위들이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시장이 1% 올랐든 말든 내 계좌 수익이 8%대, 지금 오늘 1% 빠지고 있으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4월 말 종가 2692포인트 대비 2692포인트 대비 지금 얼마나 형성돼 있어요? 2720? 2688이네. 2688이면은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네요.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고 우리 계좌는 7% 정도 수익이겠죠. 45% 비중인 하이닉스가 일단 뭐 약법이니까. 현대차, 삼성전자가 합쳐서 40%인데 얘가 거의 뭐 2%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1% 뺀다고 해도 7%대. 시장 마이너스인데.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이걸 유지할 수 있고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유, 설정 범위. 됐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시고, 6월 포트에 대해서도 저도 심사숙고할 거고,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내용을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잘 들으시고, 어제 마감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넣을까? 이게 장중이죠. 장중 포트? 아니, 장중 포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포트폴리오 전략, 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이런 전략 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전략도 설정하셔서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함께 요 좋은 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